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7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그레이라고 합니다. 조우 형님의 동생입니다. 네, 조우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레이의 아내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부터 조은의 마음약국과 함께 저희가 조인하게 되었는데요.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말씀 주셔서 힘이 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레이님은 방송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녹음했던 것을 한번 이제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동문서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대한 동문서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제가 또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 환우들 아내나 남편의 대처법입니다. 조울증 환우분들께서 결혼 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 결혼 후에 발병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결혼 전에 받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울증 환우의 아내로 또 남편으로 그렇게 살면서 시댁이나 처가댁과 어떻게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처하신 상황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팁 정도로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사회자가 바뀌니까 새롭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말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또 당사자로서 억울하신 부분이나 당사자 입장을 또 표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 후 증세가 악화된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이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아니 우리 애가 이런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더 심해진 것 같네.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실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속상한 경우인데요.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부가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과 가족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런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보였던 행동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조울증 환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그런 낯선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죠. 네. 네, 두 남편분께서도 결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겪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다들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동안 이제 삶이 달랐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또 다툼도 일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연애 기간에 살짝 우울증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혼하기 조금 전부터 조증이셨죠. 네. 조증이 올라오면서 결혼하고 나서 조증이 심해졌는데, 결혼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로 조증이 심해졌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겹쳤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제가 조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직한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지만 그것 때문에 병세가 악화된 건 아니다라는 네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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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레이 씨도 스트레스나 불편하신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24시간이 다 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24시간을 제가 원하는 이제 시간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24시간이 다 제 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은 제 시간, 12시간 이제 와이프한테 맞춰줘야 하는 시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네. 스트레스가 되셨을 수 조금은 있겠네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조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런 조울증이 이제 오랫동안 앓았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체 리듬 주기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뭐 6개월에 한 번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개인차는 있지만 그런 주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결혼의 시기와 맞물려서 그때 내가 조증이었기 때문에 조증의 증상이 더 나타났지만 그게 꼭 결혼으로 인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자극이 어떤 결과를 만들 때 조금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원인으로 원래 안 그랬던 조증이 드러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사실 배우자가 부모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24시간 그 환우를 같이 돌보면서 돌본다고 표현해도 되죠. 같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를 마치 그 아내나 남편의 잘못인 것처럼 너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우리 애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니? 라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 전에 한두 달 전 그때 조증이 점점 올라왔었는데 그때 제가 조증이면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속으로 이러셨대요. 아, 얘 빨리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아, 네. 그래서 결혼 후에 결혼하니까 이제 또 아내한테 그게 그 화살이 아내한테 갔죠. 제가 에피소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제 아내나 남편보다 더 관대하시잖아요. 자신의 자녀고 또 어린 시절부터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참 조증일 때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신생아를 돌보던 시기였는데 자꾸 밤에 농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죠. 이제 그 문제로 이제 다툴 때가 있었는데 저랑 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서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슬리퍼를 신고 뛰어서 쫓아가다가 아이고, 네, 아이고 이런. 이제 차가 더 빠르니까 차가 가버렸죠. 네. 근데 너무 아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었다면 네. 스트레스를 풀고 오겠거나 이렇게 좀 너그럽게 받았을 그렇죠. 텐데 내가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갔더니 네. 무슨 농구하는 농구장에 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 네. 대단하십니다. 농구하는데 네, 그렇게 조울을 아내가- 끝까지 쫓아가시고 계시군요, 지금. 아내가 네. 나타난 거예요. 네. 엄청 화난 얼굴. 농구장에서 슬리퍼를 다른 사람들 신고요. 다 보는 앞에서 싸우고 그리고 네. 집으로 끌려 들어갔죠. 네, 두 분의 흑역사를 알게 되는. 아니 나를 차에 태우지도 않고 자기 혼자 엑셀 밟고 가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네. 나가지고 전화는 당연히 안 받을 것 얼마나 같고. 화가 나셨으면 슬리퍼 차림으로. 네,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네. 뛰어가다 택시 타고 쫓아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정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부모님은 사실 아무 뜻 없이 얘기하신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자식이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말고 대신에 그 부분 이해는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 건강한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라.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일 수 있고 네. 이거는 꼭 결혼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조은의 마음 약국 방송에서 내 탓이 아니라고 했다. 네. 네. 조은의 마음 약국을 꼭 말씀하시고. 네. 네. 그 배우자의 어떤 특정한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그게 사건의 계기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자식을 데리고 계시지만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시지만 조울증일 때 조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내가 잘못해서 나는 게 맞아요. 아니고 네. 뇌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병이 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생물학적인 질병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랑하는 자녀만큼 그 배우자 그 상대방 네. 며느리나 사위분들도 많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위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응급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족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말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입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입원의 경험이 있는 환우분과 없는 환우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가족분들이 이해함이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요즘에 응급 입원이라고 해서 가족의 동의하에 입원하는 방법이 있더라.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인정이 되고 네. 부모님이나 뭐 자녀분들 중에 네. 한 분 정도 더 동의서에 사인을 해줘야 네, 된다. 이런 가족이 2명이 사인을 해야 되죠. 네네 그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언급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이해하면 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요즘은 옛날처럼 막 강제 입원을 장기간 하고 이런 게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배우자를 뭐 이렇게 가둬놓기 위해서 입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입원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이 경우가 참 좀 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조울증으로 입원하시게 되는 경우는 우울증이 심해서 입원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증이 더 많은 것 같고 네네. 그 조증이 심하실 때 보통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게 네, 되고 맞죠. 그리고 행동이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아니면 폭언을 한다던가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제 배우자께서 좀 위협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입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경우 혼자 감당하시기가 힘드시죠. 입원을 할 경우에도. 네, 그래서 남편의 부모님께서 그 한 번도 남편을 입원시키지 않았다면 네. 제 생각에는 그 의사 선생님을 같이 한번 찾아뵙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시부모님에게 잘 전달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 치료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원을 하는 게 그 환자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특별히 조증이 올라오면은 신체적으로도 막 힘도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그냥 1대1로 상황에 있을 때 강제로 약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입 벌리고 약을 먹일 수도 없고 뭐 먹으라고 설득을 하는 것도 말이 안 통하고 본인은 난 이제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울증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뇌 호르몬의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병으로 약을 꼭 드셔야 되거든요. 약을 먹다가 안 먹다 이렇게 하시는 게 증상 악화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그렇게 발현이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약을 잘 적정한 용량을 먹으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변화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의료인도 아니고 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입원이라는 걸 통해서 간호사와 의사분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약을 먹도록 입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의 배우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 하시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사나 아니면 의사의 상담을 미리 말씀을 하고서 뭐 통화를 녹음하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네요. 네. 저희가 그레이 씨가 지금 이런 거 밝혀도 되는지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라고 저는 밝혀야 됩니다. 네,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방금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면서 허락을 하셨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요. 그레이 씨가 한참 조증이 왕성하실 때 네. 약을 안 드시고 싶으셔서 약을 저 몰래 5일 동안 밤약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고 나셨어요. 아이고야. 그 5일째 저한테 걸린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자 주머니에 있던 14알의 약을 방바닥에 뿌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도망을요? 네, 그때 심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저는 약을 먹으면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 잠자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약을 안 먹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도 그 무슨 그 초콜릿이 있잖아요.
자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진짜 한 바가지씩 먹어가면서 잠을 안 자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잠자기가 싫고 놀고 싶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약을 조금 거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갈림길에 놓여 있었죠. 이 약을 먼저 찾아야 될까? 아니, 집어야 될까? 아니면 도망간 사람을 쫓아가야 될까? 쫓아가야죠. 그런데 쫓아갔다가 그 14알의 약 중에 한 알이라도 없으면 저희는 그날 밤에 약을 오롯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14알의 약을 먼저 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보이는 통에 넣어놓고 그리고 쫓아갔죠. 네. 지혜로우시군요.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면서 그래서 잡으셨어요? 네. 네, 뭐 뛰어서 도망간 건 아니었고 본인이 놀고 싶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조금 피했던 거죠. 뭐 이제 그레이시님 입장에서는. 두 자매가 이렇게 잡는 데는 네. 소질이 있으신가 그래서 봐요. 저희가 조울증을 잡고 있지 않나. 남편도 잡고 조울증도 네. 일석이조죠. 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픈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저처럼 이 약의 사건처럼 힘든 마음을 아직 다 낫지 않은 배우자에게 토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 초부터 이제 배우자의 질병을 알고 결혼을 했고 네. 또 결혼 초에는 저희 남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네. 이제 자기와 결혼해 주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난 방송 때 말씀하셨던 네. 네. 조증이어서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당신 같은 여자가 나랑 결혼을 해주다니 저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막 무슨 노래도 네. 만들어 주시고 네. 뭐 막 평생 사랑할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할 네네네. 것처럼 굉장히 과하게 네. 아니 뭐 신혼 때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신혼과 조증이 겹친 거죠.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원래 이제 성격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울증으로 인해서 저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심할 때는 사실 얘기를 못 했죠. 왜냐면 그걸 들을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남편이 굉장히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가뜩이나 무슨 말만 하면 아무나 걸리기만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말을 할 수 없었고 이제 좀 더 입원하고 나서 퇴원 후에 약간 증상이 완화됐을 때 이제 그때는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심각할 때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소심한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참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나름의 방법이 이제 뭐 자고 있을 때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제가 먼저 그거를 먹는다거나 뭐 약간 네. 되게 아주 소심한 깨알 좀, 같은 네, 그런 깨알 성취감을 느끼면서 뭔가 이런 이제 이게 복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참았던 저는 것 그런 같아요. 거 있어요. 남편이 약을 먹고 자면 네. 깨워도 잘 못 일어나잖아요. 네, 사실 약 네. 기운에. 그러면은 막 깨워요. 네. 너도 한번 못 잡아 이러면서. 저 약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막 때리고 이런 건 아니죠. 몇 번 있어요.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못 잤던 거 생각하면서 너도 일어나 봐 막 이러면서 깨웠던 거 경험도 좀 몇 번 있는 것 네. 같네요. 이거는 꼭 숙면이실 때 해야 그쵸, 되는 깊이 잠들었을 때, 방법이죠. 네. 네. 그 보통 이제 배우자께서 힘드신 이유가 남편의 조증 때문에 네. 힘든 그런 경우일 그렇죠. 텐데 네, 그렇죠. 그것을 남편이 우울증 모드로 들어갔을 때 말을 한다면 네. 사실 우울증일 때 그냥 우울한 것도 있지만 조증 때 했던 나의 행동들이 막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군가가 나한테 너 조증 때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본인을 더 네, 괴롭게 그래서 만드는 거군요.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우울함이 좀 지났을 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을 예, 잘 조증과 봐야 우울증 된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남편의 배우자의 네. 모드를 잘 보고서는 네.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약으로
안정적으로 됐을 때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이메시지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메시지가 있고 아이메시지가 있는데 네. 당신이 뭐 저번에 나를 차에 안 태우고 차 엑셀 밟고 가버려서 내가 너무 황당하고 속상했어. 뭐 당신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그래서 택시 타고 쫓아갔어요. 슬리퍼 차림으로.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택시 타고 쫓아갔어. 그렇게 하는 것과 너가 그때 엑셀 받고 가서 내가 간 거잖아.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어땠고 나는 그래서 이랬고 이런 나의 어떠한 감정이나 상태를 전달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고 방금 말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마음, 내가 느꼈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너무나 이제 안정기가 잘 오지 않아서 아내가 또 그거를 또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분이 심리 상담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또 아내는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또 진찰도 받고 또 환우들끼리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배우자는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두 마디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일반 조울증 전담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심리 상담 요즘 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네.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저희 좋은애 마음 약국 카카오톡 네, 플러스 풀친이 친구로 있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마음으로 많이 공감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아픈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녀를 네. 키우고 있는 이제 환우분들 가족들께서 원치 않게 아빠나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그걸로 네. 인해서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시는 내용도 제가 상담글을 본 적이 있고 네. 또 이제 반대로 아이에게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질병의 이름조차 너무 낯설기 때문에 조울증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자녀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리고 그런 병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을 때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꼭 조울증이라는 단어를 알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너희가 아빠나 엄마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니면 힘들게 하면 아빠가 머리가 아파서 아빠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혹은 엄마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돌려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잘 들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치 부모님이 아픈 게 아이 탓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이에게 그러면 아빠가 약 먹는 게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엄마가 감기에 걸렸는데 아니면 아빠가 뭐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픈 병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빠의 원래 모습이 아니야.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하시면은 원래 아빠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은 자녀분들에게 노출되는 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질환 말고도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 모든 게 사실은 유전의 영향이 다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저는 특별히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노출되면 굉장히 영향이 끼칠까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정신질환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피부에 점이 많은데 이것도 유전이에요. 저희 네. 엄마가 점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점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 유전도 물론 100% 유전이라는 건 없고 유전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과
환경과 또 개인의 성향이 다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또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더라도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담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경우에 미래에는 또 더 좋은 치료법, 더 좋은 약물, 지금보다 훨씬 좋은 많은 의료 체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생 이상이다 하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고, 영유아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면 조부모랑 잠깐 지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네. 좀 따로 보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우자분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걱정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팔이 다친 것처럼, 아빠가 다리가 다친 것처럼 네, 받아들일 수 맞아요.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겸허한 자세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끝으로 그레이님과 조우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예전에 저희 친형님께서 이제 조울증 발병하시고 이제 저조차도 이제 조울증 발병이 됐었을 때 저희 친형님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연극이 끝나갈 때쯤이면 왜 너희들한테 고통을 허락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조은의 마음 약국, 저희 친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조은의 마음 약국을 하니까 그동안의 어떤 고통 또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말 그때 벌써 2003년도쯤에 저희 친형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연극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이 연극이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연극으로 쓰이게 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참 보람됐다. 참 지난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지금도 저는 이제 투병을 하고 있지만 참 보람된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저희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는 이런 현재 이런 환경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되게 보람이 되네요. 네, 조우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처음으로 그 동생 와이프께서 사회를 보시는 거를 네. 옆에서 보는데 네. 참 잘하시는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 말씀은 꼭 자르지 말아주시기를. 네,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와 그 와이프 언니께서 우리가 이제 힘들게 했을 때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또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또 저희도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개설했잖아요. 지금 네, 현재 70명이 넘는 분들이 와, 저희와 엄청나네요. 친구 맺기를 해주시고 네. 네. 또 수시로 카톡을 주세요. 아, 네. 근데 어떤 분이 네. 영업사원께서 저희한테 네. 카톡을 주신 거예요. 네네, 저도 본것 약국인 같아요. 줄 알고. 아, 네, 그래서 네. 그분은 차단했는데, 아, 그리고 어떤 분은 톡으로 저희한테 네.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네, 네. 정신과랑 상관이 없는 다른 약을 말씀하시면서, 일반 약을요? 네, 일반 네. 약을 그래서 저희가 아는 선 안에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네. 천사 약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진짜 약사인 줄 알고 어머나. 이렇게 그래서 어머나. 차마 저희가 저희 약사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네, 천사 네. 약사로 남는 걸로. 네네. 네, 네. 그런 그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군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보내주신 명언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짧다. 우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라. 네, 조은의 마음 약국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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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